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모두 대체할 것이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AI를 전면 도입했다가 다시 사람을 부른 기업들이 있습니다. 클라르나, 맥도날드, IBM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자동화가 어디서 멈췄는지, 그리고 내 직업은 그 한계선의 어느 쪽에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클라르나는 스웨덴의 핀테크 기업입니다.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죠. 2024년 2월, 이 회사는 주목할 만한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AI 어시스턴트가 한 달 만에 230만 건의 고객 대화를 처리했으며 이는 직원 700명분의 업무량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직원 수는 약 5,000명에서 약 3,800명으로 줄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상상하는 완전 자동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흥미롭습니다. 불과 1년 뒤인 2025년 5월, 클라르나는 유연 근무 형태로 인간 상담원을 다시 모집하는 파일럿을 시작했습니다. 포춘과 CX다이브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CEO도 일부 고객은 여전히 사람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자동화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AI가 온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물러선 한계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패턴은 클라르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업도 다르고 시기도 다른 4가지 사례에서 비슷한 흐름이 발견됩니다. 식음료 분야에서는 맥도날드가 100여 개 매장에 AI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했다가 잦은 오류로 3년 만에 전면 철거했습니다. 지원부서에서는 IBM SKHR이 인사 문의의 94%를 AI로 처리한다고 선언했지만 직원 만족도가 추락했고 사람의 역할을 다시 설계한 뒤에야 회복됐습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가 AI 가짜 작가의 기사를 게재했다가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며 CEO가 해임됐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6년에 AI가 곧 대체할 것이라 예측됐던 방사선과 의사의 수요가 메이오 클리닉에서 오히려 55%나 늘었습니다. IBM SKHR 사례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성공이었습니다. 연간 1,150만 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일상적인 인사 문의의 94%를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 NPS 점수는 도입 초기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AI가 복잡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서적 공감과 맥락 파악이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IBM은 AI가 할 일과 사람이 할 일의 경계를 꼼꼼히 다시 설계했고 그제야 만족도가 회복됐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자동화라도 사람의 정서적 공감과 맥락 파악이 필요한 순간에 AI는 멈춥니다. 그 분기점을 다시 나누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따릅니다. AI를 대하는 2가지 태도는 극단적으로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사람의 검증 없이 AI 작가를 그대로 등재했습니다. 결과는 기본적인 저널리즘 원칙이 훼손됐고 사회적 신뢰가 추락했습니다. 반면 메이오 클리닉은 AI를 진단 보조조수로 활용했습니다. 판독 속도와 병원 수용 능력이 올라갔고 의사 수요는 55%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AI가 글을 매끄럽게 쓸 수 있다는 기술적 사실과 AI에게 책임까지 온전히 맡겨도 된다는 사회적 합의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지점이 있습니다. AI가 도착했지만 결국 선을 넘지 못하고 멈춘 4가지 영역입니다. 첫째, 정서와 신뢰입니다. 복잡한 맥락 이해와 사람 간의 공감이 필수인 업무는 기술적으로 자동화가 가능해도 사회적 요구에 의해 멈추게 됩니다. 둘째, 책임의 주체입니다. 저널리즘, 의료처럼 최종 결과에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분야에서는 사람의 검증이 빠질 수 없습니다. 셋째, 치명적인 대가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법적 책임이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일수록 사람의 꼼꼼한 판단이 자동화의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넷째, 빠른 맥락 변화입니다. 규제나 시장 상황이 수시로 달라지는 분야에서는 과거 데이터로 학습한 AI가 현장의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직무가 이 4가지에 많이 해당할수록 자동화 한계선 안쪽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해외 기업들처럼 클라르나와 같은 명시적 후퇴 발표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력 구조를 바꿀 때 디지털 전환, 업무 효율화, 직무 재배치 같은 표현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란한 뉴스가 없다고 해서 이 흐름에서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비슷한 제동과 궤도 수정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노사합의 없는 속도전은 거센 마찰을 낳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AI 사전화비 요구, 현대차노조의 휴머노이드 도입 반발이 그 단면입니다. 그렇다면 내 직업은 이 한계선의 어느 쪽에 있을까요? 막연히 어떤 직업을 피해야 할지 고민하기보다 내 직무 안에서 정확히 어떤 업무가 자동화될지를 쪼개어 분석하는 것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할 5가지 신호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AI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직업의 한계선 위치를 점검하는 5가지 신호입니다.
첫째, 정서적 교감과 신뢰 형성이 업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가. 둘째, 단 한 번의 판단 실수가 법적, 금전적,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가. 셋째, 내 업무의 결과물이 사람의 최종 확인 없이는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없는가. 넷째, 관련 법규, 기술 표준, 시장 규제 등 주변 맥락이 6개월 단위로 수시로 변하는가. 다섯째, 나와 같은 직군에서 글로벌 기업이 자동화를 시도했다가 슬그머니 후퇴한 사례가 존재하는가. 이 5가지 중 3가지 이상에서 그렇다는 답이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2가지를 먼저 짚겠습니다. 클라르나 사례는 AI 도입이 완전한 실패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지금도 엄청난 양의 고객 대화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 대체라는 초기 비전에서 물러나 인간과 AI가 역할을 나누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현실적인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왜 AI 시대에 방사선과 의사를 오히려 더 늘렸을까요? 의료 영상 검사에 대한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AI가 의사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진단을 돕는 조수 역할을 하면서 시간당 수용 환자가 늘었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전문의가 필요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 2가지 질문입니다. IBM SQHR의 직원 만족도는 어떻게 회복됐을까요? 기술지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AI가 처리할 문의와 사람이 공감해야 할 문의의 분기점을 직원들의 답답함에 맞춰 섬세하게 다시 설계한 덕분입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사태는 AI로 글을 쓴 것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글을 쓴 것보다 책임 소재를 속인 것이 진정한 치명타였습니다. 누군가 뚜렷하게 책임져야 하는 분야에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단독 비행은 조직의 신뢰를 파괴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동화는 결코 한 방향이 아닙니다. 정서, 책임, 치명적 리스크, 빠른 맥락 변화라는 4가지 한계선 앞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다시 사람의 자리를 마련하며 현실적인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변화의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역사적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200년 전 영국 산업혁명 시기 직조공들이 기계 도입 이후 수십 년을 버텨야 했던 그 시간을 경제사학자 로버트 앨런은 엥겔스의 정지라고 불렀습니다. 5편에서는 그 직조공들이 남긴 편지와 진짜 러다이트 운동이 무엇에 분노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심화 팁과 상세 요약 정보는 테크소피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